눌렀대로 등비수열을 하는 내용을 그래서 8페이지라는 언어가 있던 페이지가 나오고 그래서 8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등비수열을 활용하는 내용이라면 그 다음에 등비수열 합에 대한 녀석까지 가시는 게 목표입니다. 하시면 충분히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8페이지예요. 시작할게. 저번 시간에 등비수열 세수에 대해서 그 세근 관련된 문제를 안 했었는데 너무 빨리 넘어가가지고 개만 동작기 248페이지. 우리 저번에서 복습 좀 하고 합시다. 등차 기억 잘 하시고요. 몇 번째 쓰는 거니? 나 이제부터 얘기 쓰자. dn 플러스 네모라는 1차함수 형태로 만들어질 거고 sn이 될 이 친구가 an 제곱 플러스 bn이라는 상성 없는 2차함수의 형태를 갖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공차 d라는 게 뭐였었냐면 n제곱의 개수에다가 2배 때리시는 거고요. a1 값은 s1과 같다라고 정리하시면서 a 플러스 b가 초항이라는 것까지 정리했었어요. 이거 가지고 등장을 많이 다양하게 문제 푸시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등비수에 대해서는요. 오늘 기억이 붙어서가지고 등비수열 저번에 우리 해본 게 이겁니다. a는요 초항 a1 곱하기 r의 n-1이라는 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해당하는 녀석이었었는데 우리 여기서 알고 가실 게 얘에 대한 두를 잠깐 끄집어내 보시면 r분의 a1이라는 r의 1제곱을 밖으로 내리신 거야. 마이너스 1제곱 내리시면서 곱하기 r의 n제곱으로 취급하시면서 마치 무슨 형태냐면요 g 수함수의 형태를 바라보는 건 나중에 공부하자. 이렇게 정리하시면서요 등비수에 대한 포인트도 얘에 대한 녀석이 기본이기 때문에 얘도 초항에 대한 녀석을 등차대랑 똑같아. 초항은 그냥 n값 1을 대입하셔서 찾는 게 메인일 거고 그 다음에 공 B에 대한 녀석이 여기는 R값 잘 찾으시면 된다라고 언급했었고 여기 자리가 항상 n이 되도록 맞춰주자라는 게 기본이었어요. 얘가 등비수에 대한 녀석이었어. 저번 시간에 그래서 막 등차수는 합에 대한 표현이니까 합에 대한 등차수에서 합으로 표현하던 것들을 다 곱으로 바꿔서 노는 게 나오면 된다라는 것까지를 언급하고 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8페이지에 있는 필수 25번으로 갑시다. 점수에 너무 빠르게 설명하는 바람에 마음을 잘 못 잡던 것 같아서 가보자.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24. K는 0이야. 이거에 대해서 세근이 잠깐만 보자. 등차 수열이었었던 거랑 등 비수열에 대한 녀석의 문제풀이 방식이 좀 다를 거라서 두 가지로 접근하고 할 거예요. 잘 봐. 우리가 만약에 이게 세근이 등차 수열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할 거잖아. 하나, 둘, 셋 이렇게 표현하셨을 거고요. 유형 문제 이렇게 했을 거잖아. 얘를 뭐예요? 등차수열이면 얘를 B라고 잡았을 때 설마 A, B, C 잡진 않았겠지. B라고 잡으면서 여기를 B 마이너스 D랑 여기서 B 플러스 D로 잡는 게 뭐야? 오늘 왜 이래? 저기 차려. B 잡고냐 여기 B 플러스 D라고 잡고 여기를 B 마이너스 D라고 잡는 게 등차수열에 대한 걸 문제 푸는 방식이었었겠죠. 그리고 항상 근에 대한 관계식이 등장했을 때는요 이걸로 근과 계수관계 활용하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그랬었어. 그래서 세근해야 너 합치면요 얘 합친다. 등차 중앙 활용하시면서 둘의 합은 이거 2개 그러면 이거 3개 합은 이거 3개 나온 것과 같은 녀석이었을 테니까 이렇게 되겠다. 3b라는 게 이거분의 이거 부호 바꾸는 6이었을 테니까 b값은 2라고 정리되시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자리는 둘의 곱에 대한 자리니까 얘랑 곱 정리하신 녀석이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거 맞니? 얘랑의 곱이라고 하면요 2 마이너스 t랑 2랑의 곱 플러스 얘랑 곱하시는 건요 보면은 2의 제곱 마이너스 d에 대한 제곱 합쳐 공식이었어. 그 다음에 얘랑 곱하시는 건요 2랑요 2 플러스 d라고 정리하시면 되죠. 얘가 너분의 너였을 거니까 마이너스 24 이걸 가지고 뒷값을 잘 찾아내시면 되는 거 맞지? 위 뒷값 찾은 걸 가지고 세근에 곱해야 되는 녀석이니까 이걸 마무리 찾는다. 얘가 등차수열에 대한 풀이였을 거예요. 이제 등비수열 갈 건데 지울게 이제부터. 자 오늘의 내용이야. 등비수열을 풀 건데 여기서는요 이렇게 할게요. 얘는 유형으로 잡으시면서 암기로 좀 넘길게요. 이거는 외워서 좀 가자. 우리 왜 그러냐면요 등비수열 때도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까봐 그래. 세근이 등비수열이니까 여기를 B라고 잡으면 여기를 BR이라고 잡으시면 됐을 거야. 등비수열 R하고 곱하는 걸 거니까. 그럼 여기가 R분의 B라고 잡으실까봐 이렇게 잡으면 안 좋아요.
이렇게 잡으면 좀 힘듭니다. 왜냐면 얘가 분수꼴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얘가 등차되는 가운데를 잡고서 b 플러스 d, b 마이너스 d가 더 좋거든요. 근데 등비 수열에 대한 문제가 만약에 등장한다면 은근히 또 자주 등장해 시험에서 그러면 얘는 그냥 이렇게 잡으세요. a, ar 제곱으로 잡으세요. 분수 안 나오게. 이게 더 낫습니다. 됐니? 이거 유형 끝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뭐까지 하실 거냐면요. 이 상태에서 근계간으로 넘어가시는 건 당연히 여러분이 아실 것 같아요. 이거 근계간 가실 때 그 다음 줄도 체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봐봐. 두 번째 이해하실까? 근계간이니까 세근의 합이요. A, AR 제곱. 세근의 합이 너분의 너의 부호바꾸는 6인 것까지는 괜찮은 거 맞지? 됐어요? 여기서 A 묶어내지 마세요. 건들지 마. 내비 두세요. 두 번째, 두레곱짜리인 거 맞지? 두레곱 하러 가시면 이렇게 된다. 두레곱 간다. A제곱 R 플러스 A제곱 R제곱 플러스 A제곱 R세제곱 따라와졌니? 두레곱 보신 거야? 얘가 지금 뭐라고 나올 거냐면 너분의 너일 거니까 마이너스 24가 된다까지 나오겠어. 맞아?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에서 뭐 하시냐면요. 맞아. 여기서요. A제곱 R, A제곱 R제곱, A제곱 R 세제곱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여기서 공통인 게 누구냐면 A제곱 R이 공통이긴 해요. 근데 이거 A제곱 R을 묶어내면 더 안 보일 거예요. 더 안 보이실 거야. 우린 뭐로 묶어낼 거냐면 얘랑의 형태를 맞추기 위해 딱 AR까지만 묶어내실게요. AR만 묶어낼게요. 왜? 여기 AR 제곱이라고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AR만 묶어내시면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이라고 될 거야. 따라와줬니? 딱 AR만 묶어내시면 얘가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4가 된다고 그랬는데 얘가 6이라고 그랬으니 AR 값이 몇이라는 녀석이냐면 AR 값은 마이너스 4라고 나올 거야. 오는 중이니? 마지막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된다. 너희 지금 얘랑 연립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연립방정식 풀듯이 다시 올려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안 풀고 이렇게 갈 거야. 너네 마지막 자리가 3개 곱인 거 맞죠? 그러면 이걸 곱하시면요. 마지막 3개 자리 A 세제곱 R 세제곱 되는 거 맞니? 3개 더 곱한 거? 오겠니? 얘가 뭐란 거냐면 너분의 너의 부호바꾸는 마이너스 K와 같았을 거야. A랑 R 안 찾아도 되죠? 그냥 이거 뭐 하면 되는 거니? 그냥 그대로 세제곱하시면 되는 문제였어. 그래서 이거 세제곱하시면 뭐가 됐을 거냐면 마이너스 64가 됐을 겁니다. K값은 64였던 거네요. 됐니? 라는 게 정석풀이입니다. 이게 가장 간결한 풀이에요. 됐을까? 자, 여러분이 이걸요 그냥 지금까지 배워왔던 수학적인 접근으로 풀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선생님 저 이거 굳이 이렇게 해야 돼. 저 지금까지 배웠던 수학적 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학적 관점을 풀면 너 이렇게 풀어야 돼서 그래. 첫 번째 출거 확인해줄게. 근각의 수학이 논 다음에 이것까지 그대로 갔을 것 같아요. AR 플러스 AR 제곱은 6이야. 눈으로만 보세요.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야. 여기서 A가 공통이니까 여러분이 묶어내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식이요. 그럼 두 번째 식 보여줄게. 자, A제곱 R 플러스 A제곱 R제곱 플러스 A제곱 R 세제곱. 얘가 마이너스 24에서 공통 다 묶어내시면요. A제곱 R을 묶어내면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이야.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 얘가 마이너스 24라고 나온 녀석이야. 지금 얘랑의 연관이 잘 안 보일까봐 그래요. 연관을 쓰시려면 A제곱 이거에서 A 하나 떼어서 얘한테 넘겨주면서 A랑 얘랑 넘겨받으면서 A를 한 다음에 6이라고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찾아서 얘가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오실까봐. 그래서 A, R 값이 4였네라고 찾으실까봐. 됐니? 그 다음에도 여러분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렇게 가게 될까봐 그래. 그래서 AR이 4라고 했을 거니까 얘를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거랑 연립한 상황이잖아요. 연립이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는 A 플러스 4 플러스 뭐가 되냐면 우리 이거 4R 얘가 6이라고 되는 녀석인 거야. 맞죠? 그럼 이렇게 되니 A 플러스 4R이 2라는 녀석이니까 A 하는 사람이요 A 플러스 4는 2라는 녀석 가지고 얘네들이 연립해서 문제 풀려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할까요? A라는 걸 2-4R이라고 해서 이로 들어가시면서 얘가 2-4R에 대한 R 얘가 4입니다.
마이너스 4r 제곱 플러스 2r 값이 4였을 테니까 넘어가시면서요. 4r 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4는 0이라서 2로 나누시면 2r 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면서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안 깔끔하죠? 이래서 그러는 거야. 여기서 r 값도 보고 a 값도 논대로 이상하게 걸려버릴까봐 그냥 세제곱해서 얘가 나오는 걸로 끝내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알고 있던 묶어내고 싹 다 묶어내고 연립방정식 풀면 이상해지실까봐 그냥 틀을 꽉 잡아놓고 암기식으로 푼다 생각하실게요. A, AR, AR 제곱 잡고요. 근계만 쓰는 거 그대로 가시는데 딱 AR만 묶어내서 얘랑 똑같이 맞춰준다가 말상이에요. 까지 됐니? 됐니?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몇 번 풀러 가실 거냐면요. 저번에 썼던 비슷한 문제들이니까 우리는 312번 하고요. 314번 하러 가겠습니다. 312번과 314번입니다. 두 문제.
414번만 하겠습니다. 더되니 32번 보겠습니다. 세수 이 A, B는 등비수열 A, B 30은 등차수를 때 B-A값 단 A는 0보다 크다, B는 0보다 크답니다. 캐치할 거 잡아줄 건데 이렇게 잘 봐봐. 풀어서 적어놔라.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나왔어야 되는 거 맞죠? 등비, 등차 둘 다 나왔는데 이거죠? 뭐야 이거 항이 3개 나왔다. 아마 출제 이거는 중항에 대한 문제일 거야. 그래서 중항에 대한 문제니까 관계식 바로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로 갈 건데 물론 이럴지도 몰라요. 항이 3개니까 중항이라는 게 아마 출제 의도이긴 하겠지만 이랬을지도 몰라요. 이래도 가능은 해요. 이 A, B랑 A, B 30이라 그랬을 거니까 여기를 그냥 ER, 여기를 ER 제곱이라고 잡고서 관계식 작성해도 돼요. 됐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잡으면 얘가 그러면 ER과 ER 제곱 가지고 관계식 작성하시는 거 상관없습니다. 사실 이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A랑 B랑을 미지 선을 처리해 버리시는 거야. 이게 가능은 한데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까지만 알고 갑시다. 됐니? 첫 번째는 중앙에 대한 문제였겠지만 얘를 그냥 우리 수열에 대한 관계식으로 그냥 써놓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넘어갔을 법한 거 당연히 패스해도 상관없겠지만 알고 가실 만한 건 이겁니다. 단 A는 0보다 크다는 B도 0보다 크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요. 여기서 A랑 B랑 등차 때는 이게 딱히 없거든요. 등차는 이게 없는데 등비는 이게 존재해요. 저번에 기억나니? 등비 수열에 대해서는요. 어떤 말이 있었냐면 공비 R값이 양수냐 공비 R값이 음수냐에 따라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공비가 양수라면 계속 양수를 곱하다 보니까 양수에다가 양수를 곱하면 양수 나오고요. 거기 양수 곱해도 양수 나와요. 다시 음수에다가 양수를 곱하면 음수 나와요. 거기에 또 양수를 곱해도 음수가 나와. 그래서 등비수열 중에 공비가 양수라고 한다면요. 부호가 변화가 없어요. 그냥 양수는 계속 양수, 음수는 계속 음수가 나오게 될 거예요. 만약에 부호가 공비가 음수라고 한다면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니까 부호가 계속 왔다 갔다 바뀌게 될 거야. 그래서 부호가 교대로 등장해요. 로 등장해. 그러면 A도 양수, B도 양수라는 건 등비수열에서 양수가 나오실 테니 이거 부호가 계속 변하지 않는 걸 보니까 공비가 양수였을 거야 라고 인지하고 문제 풀어낼 수 있어요. 우리 두 가지로 한번 가봅시다. 출제 의도에 맞게 중항 가지고 문제 풀어보시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등비중항이니까 등비중항 이렇게 되는 거죠. A 제곱이라는 게 이 B와 같습니다. 첫 번째 관계식. 두 번째요. 등차중항이라는 건요. 이거 이 B라는 이 친구가 둘의 합 A 플러스 30이라고 얘가 지금 등비 이 두 가지죠. 뭐야 너무 쉽게도 그냥 대입하고 싶게 생긴 거 아니겠니? 그럼 이 B가 그대로 들어가시면서요. A제곱 센스있게 바로 넘긴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0은 0까지 바로 가시면서요. 5랑 6에 마이너스 플러스 A 값은 마이너스 5 바로 오르고 6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됐니? 그럼 A가 6이라고 그랬을 거니까요. A가 6이야. 그럼 6, 6에 36이셨을 테니까 B값이 몇이라는 걸로 18이라는 것도 바로 넘어가실 수 있겠네요. 그럼 얘가 6이었고요. 얘가 18이라는 거니까 넘어가서 3, 공비 3자리는 것도 바로 넣으실 수 있었겠다. 물어보는 게 뭐였습니까? B-A니까 그냥 빼시면 얘가 12라는 간단하게 잘 처리가 됐었겠죠. 됐니? 만약에 얘를 ER 제곱으로 풀었어도 정복됩니다. ER 제곱 너였을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럼 얘는 30 플러스 ER이라는 이 친구가 ER 제곱에 대한 2배니까 4R 제곱으로 쓸 거예요. 얘가 지금 4R 제곱하시면서 2로 나누신 다음에 R에 대한 관계식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못할 건 아니었어. 넘어갑시다. 34번입니다. 수학으로 푸는 기본적 전제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x와 직선 x y는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고 스탑하시고요.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고 x좌표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둘이 교점의 x좌표야. 그냥 닥치고 열심히 원화해달라는 얘기 연립해달라는 얘기야. 두 함수의 교점은 연립일 거잖아요. 그럼 바로 연립 때려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거 맞죠? 우리는 이제부터 이걸 찾겠다네.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는 k라고 정리하시는 거겠죠. 넘어갈 거 넘어가시면 이렇게 되나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녀석의 색은 알파, 베타, 감마가 등비수열이면 돼요. 이거 유형 문제다. 얘가 등비수열이니까 이름부터 이렇게 잡을게요. AR 제곱이라고 잡을게요. 됐니? 풀었던 거 그대로 할게. 간다. 세근의 합이요.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 세근의 합은 너분의 너 부호 바꾼다. 2. 그 다음에 2제곱짜리요.
a제곱 r 플러스 a제곱 r제곱 플러스 a제곱 r 세제곱 얘가 너분의 너니까 1이라고 나왔을 거야. 여기서 딱 a r까지만 묶어내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이 나왔을 테니 너가 2라고요. 그 말은 ar 값이 2분의 1이었다는 얘기겠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인 형태 세근의 우리 어차피 k 값 찾고 싶은 거니까요. 정리하시면 a 세제곱 r 세제곱 얘라는 게 너분의 너의 구호방분은 k라는 녀석일 건데 너가 2분의 1이니까 너의 세제곱 8분의 1하고 마무리 지어줬겠죠. 되니? 라는 거였습니다. 여기가 등비수에 대한 문제. 마지막 등비수의 고비를 하나 맛보고 등비수를 바로 가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고비인데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 문제예요. 참아내 이겨내라. 오 너무 즐거워.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어. 이거 저번에 사각형이 나왔거든요. 봐봐. 등비수열 활용으로 나오는 녀석이고요. 이 친구는 나중에 두 번은 선택이 있을 거고요. 어차피 우리 똑같이 선택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건 선택 무조건일걸. 너 무조건일걸. 등비수열 활용에 대한 이 내용이 미적분에서 다시 등장할 거야. 무조건 되게 메인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나중에 나오는데 이게 미적분 가서는 등비수열의 활용에 대한 문제 중에서도 그 도형극한이라고 해서 등비수열 활용에 대한 도형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제를 두 가지를 볼 거야. 이거에 대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일단 봅시다. 활용이 좀 깁니다. 등비수열의 활용입니다. 문제 읽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할게. 유형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이 문제가 등비수열 활용 문제다라고 하는 건요. 일단 활용에 대한 문제니까 뭔가 상황이 주어질 거예요. 상황이 주어질 건데 얘가 등비수열 활용이라고 눈치채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이겁니다. 같은 걸 반복해요. 같은 행동이 반복을 한다 또는 반복된다라고 합니다. 무언가 같은 걸 그림을 그려도 같은 걸 계속 그려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냥 계속하게 될 거야.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자면요.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미적분 문제가 막 이런 것도 나와요. 얘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갔다가 어디로 수렴할까 뭐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다. 무슨 재활용 같은 것도 있다. 얘 물건을 판매한 다음에 몇 퍼센트 재활용한 다음에 그걸 그 다음에 또 판매한 다음에 몇 퍼센트 재활용된 다음에 재활용된 양을 구하는 문제도 있고요. 아니 물건 낙하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공을 떨어뜨립니다. 얘가 얼마나 튀어올라요? 그 다음 얼마나 튀어올라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도형 가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반복되고 있을 때 쓰는 녀석이거든요. 그러면 이 유형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 실생활 활용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도형이 아닌 그냥 활용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상황 구현. 상황 구현은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도형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상황이 나눠질 거거든요. 문제 풀이 방법은 정석적인 풀이는 원래 이렇게 됩니다. 둘 다 정석 풀이는 이거예요. 제일 단순한 정석 풀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 상황을 보자마자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배워왔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웬만한 건 다 배웠다 봐도 무방해요. 어차피 너네 수1의 마지막 파트고요. 이거 넘어가면 수2고요. 수2에서는 그냥 주관창 다항함수에 대한 미분과 적분, 다항함수 식작성만 할 거거든요. 식작성하고 그래프만 그리실 거야.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이거 여기서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확률과 통계 가서 하겠지만 그건 누가 봐도 확률과 통계스러운 문제로 등장하게 될 거야. 그러면 얘는 같은 행동이 반복되는 문제를 읽자마자 너희 느끼게 됩니다. 이거 등비수열 활용이구나 라고 바로 눈치채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거야. 정석풀이 뭐냐면요. 어차피 너 이 문제에 등비수열일 거잖아 라고 문제를 읽자마자 눈치채거든요. 그럼 너네 이렇게 할 거야. 등비수열이라 하면 어차피 두 개만 알면 돼. 뭐만 알면 되니? 초, 항이랑요, 공, 비만 잘 찾아내시면 돼요. 여기 초하고 공비를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냥 첫 번째 A 원값을 그냥 때려 맞추세요. 때려 맞춘다가 진짜 계산하시는 거예요. 초원값 A1을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A2값까지 찾으세요. 왜?
너희들이 A 원값이 몇인지를 발견하고 A 투값을 발견하시면요 얘랑에 대해서 몇이 곱해져 있나를 찾으시면서 얘를 그대로 공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냥 첫 번째랑 두 번째를 진짜 깡으로 계산을 해버려요. 깡으로 계산해버리신 다음에 아 그러면 공비가 몇이겠구나 라고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정말 마음이 쫄리신다면 세 번째 거 확인해 보신 다음에 얘가 진짜로 맞는지 확인해 보셔도 괜찮기는 합니다. 만 추천 안 할게요. 어차피 무조건 등비술 문제일 거라서요. 이게 정석이야. 그래서 초항과 공비를 찾게 되신다고 하지만 어차피 정석 풀이는 초항 찾으시고요. 두 번째까지 찾으세요. 그 다음에 둘에 대한 관계를 보시고 공비를 찾는가. 얘가 정석 풀이야. 됐니? 라고 가는데 우리는 여기서 뭐에 대한 것만 딱 볼 거냐면요. 만약에 얘가 등비술을 활용해 도형 관련 문제라면요. 도형 문제에서는 이렇게 접근하실 겁니다. 봐봐. 이렇게 찾아요. 여전히 도형에서는요. 초항과 공비가 메인이 되는 거 맞는데 미리 스포할게. 초항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A1 값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공비에 대한 걸 도형에 대한 녀석이니까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이걸로 처리할 겁니다. 닮음으로 활용하실 거예요. 됐니? 닮음에 대한 활용으로 해서 공비를 계산하실 겁니다. 그러면 닮음의 활용이니까 이거 여러분이 알고 있을 내용 미리 잡고 가줄게. 도형에 대한 게 A 대 B 닮음이라고 하자. 닮음이라고 하자. 그러면 얘가 닮음 B가 이렇게 되면 두 도형의 닮은 B가 A 대 B라고 한다면 닮은 B 문제일 수도 있지만 넓이 B에 대한 문제 알고 있잖아. 닮은 B가 A 대 B래요. 넓이 B 자연스럽게 뭐 해버리는 거니? A의 제곱과 B의 제곱하시는 거 맞죠? 됐니? 닮은 B랑 넓이 B 그대로 연결해서 지으시는 거야. 닮은 B를 쓰겠다라는 건 뭘 하겠다는 얘기냐면 얘가 길이 관련된 녀석들 모든 것들이야. 길이 관련된 모든 것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 거냐면 뭐 말 그대로 길이라든지 아니면 둘레라는 보통 길이 둘레 여기서 다 끝납니다. 둘레로 나와도 상관없어요. 둘레도 길이에 대한 녀석일 거니까 로 나오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넓이로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넓이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대놓고 넓이를 줍니다. 라고 될 거예요. 부피까지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부피까지 잘 안 갑니다. 여기까지 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미리 주의할 점이요. 잘 안 나오긴 하지만요. 닮음을 활용하실 때 추가로 뭐 해야 되냐면요. 혹시 개수까지도 신경 잘 쓰시고요. 신경 써 두 가지야. 첫 번째 개수를 신경 쓰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닮은 B를 찾는 거지만 여러분들은요. 이 다음에 공비로 찾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기준이 되는 이 자리를 1로 맞춰주시고요. 1대 A분의 B 또는 1대 A 제곱분의 B 제곱 이렇게 1대로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공비를 찾는 게 목적일 거기 때문에 를 찾는다예요. 됐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닮음에 대해서 닮은 B니까 대응변을 활용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닮은 B는 뭐로 할 거냐 이렇게 말할게. 배경에 대한 B로 바꿔서 문제 풀어낸다. 얘가 도형의 등비수를 활용 도형 버전에서 쓰는 문제입니다. 됐다. 이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일단 바로 문제 풀어갈게요. 요 문제가 여러분들 기준에서 그렇게 많이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내도 어려워요. 처음 보는 거라서. 근데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필수 26번이나 평균 문제 315번 같은 문제도 있죠. 이거 고3 애들한테 내면은 그냥 암산까지 해버려요. 툭툭 하고 끝냈다고 바로 이렇게 정리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고3에서는 이게 훨씬 더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의 문제를 고3에서 긁어서 할 말은 없어요. 고3 문제에서는 얘가 무한대로 갈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몇 번째까지라고 딱 집어주는 그거 말고 차이가 많이 없을 거거든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에서 해달라는 거 위주로 많이 보세요. 학교 문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험 문제는. 얘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까지. 요 문제가 재작년부터 서서히 그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재작년 때부터 무슨 일을 벌이기 시작했냐면 킬러 문제를 배제하기 시작했죠. 킬러 배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도형 문제가 거의 다 사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나오더라고. 뭐 모르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시험 문제 거의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신 문제가 사실 도형보다는 상황으로 보여를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상황 위주로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 보러 갈게. 필수 26번입니다. 가보자. 한 면에게 1인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좀 별로니까 좀 더.
한 면 길이 이자리인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 오래되고 남은 도형을 S1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를 중점을 잘라내고 남은 도형이야.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얘를 S1이라고 합니다. 잘 봐. 이 한 면 길이 이 자리에 대해서 얘를 바로 잘라내고 얘를 지금 S1이라고 하는 거 맞니? 이까지 맞니? 잘 봐. 얘가 초항이다. 너네 그림 보고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 정삼각형이 초항이 아니야. S1이 초항이야. 자,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냐면요. 이 세 개의 정삼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으로 되고 남은 도형을 S2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요.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여기 원래 있었던 이 그림 있지. 여기에서 또 중점을 잘라요. 여기서 또 중점을 자르고요. 여기서 또 중점을 자릅니다. 중점 잘라서 이거가 되는 거야. 얘를 이제 S2라고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또 중점 자르는 걸 다음으로 만든다고 했었는데 그냥 끝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얘가 뭘 반복하고 있냐, 어떤 걸 반복하고 있냐면 삼각형 색칠된 부분에서요. 정삼각형에 잘라서 없애는 것만 반복하고 있는 거 맞니?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고 이거 등비수열 문제일 거야. 그럼 등비수열이니까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냐면요. 초항과 공비만 찾으면 돼. 됐니? 자, 지금부터 하나씩 해봅시다. 첫 번째, 정석풀이를 하던 도형풀이를 하던 뭐가 됐든 간에 기본은 초항은 찾으셔야 돼요. 됐어? 그러면 초항 먼저 찾으러 가보자. 야, 초항 찾을 건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실까봐 봐봐. 너네 이건 당연히 알고 있을 거야. 정삼각형 넓이 공식 알지? 정말 넓이 알지? 뭐니? 4분의 루트 3의 A 제곱이라고 정삼각 넓이 혹시 기본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맞니?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라는 거에서 정리하시면서 얘가 저는 첫 번째 얘 이거네. 그러면 처음의 넓이가 뭐가 되냐면 루트 3짜리예요. 맞니? 맞죠? 그래서 처음에 루트 3짜리였어. 얘 봐봐. 얘를 이렇게 잘라내면 몇 등분한 거냐면 4분의 4등분해서 3개 가져간 거니까 4분의 3에 루트 3에 4분의 3만큼 있을 테니 4분의 3 루트 3이 되는 것까지 괜찮겠니? 됐어? 그럼 초항은 4분의 3 루트 3 찾았어요. 초항? 야, 초항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정석풀이 들어가보자. 그럼 이렇게 된다. 첫 번째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자. 우리는 S1 값과 S2 값을 그냥 따로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비를 찾아버리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됐어. S1 값이 4분의 3 루트 3이라고 찾았어요. 이제부터 S2 찾으러 가면 돼. 그럼 S2는 어떻게 찾을까요? 이렇게 찾을까요? 봐봐. 여기가 원래 그럼 여러분 이제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요거 하나만 찾을까? 이거 하나 찾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있다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자. 봐봐. 이거 넓이 찾으러 갈게요. 여기 한 면 길이 2짜리, 절반하면 1짜리, 절반하면 2분의 1짜리. 한 면 길이 2분의 1. 그럼 이렇게 되겠네. 한 면 길이 얘는요. 4분의 루트 3에 2분의 1 제곱이니까 4분의 1일 거라 16분의 루트 3이에요. 이거 16분의 루트 3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있을 거니까 여기 두 번째 거예요. 얘는 16분의 루트 3은 9개 있을 테니까 16분의 9 루트 3이라고 나오는 거네. 이렇게 됐니? 초항이 4분의 3 루트 3이고요 두 번째는 16분의 9 루트 3이라고 나와요. 16분의 9 루트 3이라고 나옵니다. S1, S2 나왔는데 너 어차피 등비수열일 거잖아. 그러면 얘네 두 개를 가지고 바로 찍어버릴게요. 초항은요 4분의 3 루트 3일 거고요 공비가 그냥 여기서 여기로 얼마나 곱해졌나를 보시면 되겠지. 얼마나 곱해졌니? 분모 4랑 분자 3 곱해졌으니까 4분의 3만큼 곱해졌네. 공비는 4분의 3일 거예요 라고 끝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시면 그럼 얘는 SN이라는 이 수열은요 초항 4분의 3 루트 3에서 공비 4분의 3에 대한 n-1제곱이구나 라고 정리하시겠죠. 얘가 일반을 다 찾으신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S10 넓이 구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얘는요 S10이라 하면 4분의 3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9제곱이에요.
4분의 3 하나만 합쳐도 되는 거 맞겠니? 여기 이렇게 되니? 4분의 3에 10제곱 곱하기 루트 3이라고 정리되시겠죠? 얘가 등비수열에 대한 도형 활용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별거 없습니다. 됐니?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봐봐. 도형 활용을 볼게요. 도형 활용. 도형 활용 볼게요. 봐봐. 도형 활용은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자, 항은 어쩔 수 없이 이거 찾는 거 맞아요. 초항은 찾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얘로 갑니다. 여기서 1로 갈 때 닮음을 활용하는데 사실 이 닮음을 쓰는 건 아니에요. 원래 이런 닮음을 쓰는 건 아닌데 얘는 특이하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쓰는 거 같아. 잘 봐봐. 왜 지금 얘가 1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하나, 둘, 세 개로 똑같이 되는 거 보이니? 축소되는 거 보이니? 얘가 이렇게 축소되는 거 보입니까? 맞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얘랑 얘랑의 닮음이 몇 대 몇이냐면 얘가 지금 그대로 여기 하면 2자리가 누가 봐도 하면 1자리로 바뀌는 녀석이니까 닮은 비가 2대 1을 갖게 돼요. 닮은 비가 2대 1이야. 근데 이 문제는 넓이 관련이잖아요. 닮은 비가 2대 1이니까 그대로 넓이 비가 몇 대 몇이나 말할 거냐면 4대 1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럼 얘가 4일 때 1이 된다는 건데 우리는 얘를 기준으로 다음 걸 추측해야 되니까 앞에 게 1이어야 돼. 얘가 1일 때 그 다음 건 뭐여야 될 거니까 넓이 비를 1대 4분의 1로 잡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 넓이 1자리가 4분의 1이 되는 건데 주의. 닮음을 활용했는데 개수가 바뀌어요. 얘가 1일 때 4분의 1짜리가 하나, 둘, 세 개 나오실 테니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공비는 여기서 여기로 4분의 1이 되는 거긴 한데 개수가 3개가 되실 테니까 공비값은 4분의 3이에요 라고 여기서 찾아내시는 거예요. 닮음과 개수를 활용해서. 됐니? 아마 여러분은 이게 더 편하다고 느끼시겠죠? 아마 다른 문제 풀다 보면 이거 때리시면서 닮음이 훨씬 편하다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풀게 돼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지는 건 어디서 높여지냐면 초항과 공비, 닮음 두 개 중에서 뭐냐면 초항이 어려우면 닮음이 쉽고요. 닮음이 쉬우면 초항이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거 둘 다 어려운 거. 둘 다 어려우면 둘 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지려면 둘 다 어렵게 돼버립니다. 따져볼 수 있는 녀석이에요. 315번입니다. 문제 풀고 가봅시다. 315번 풀어보고 가자. 죽지마, 힘들지마, 힘들지마. 좀 쉴게요.
35번 가도 됩니까? 제가 오늘 비염이실에서 이렇게 콧소리가 나는데 좋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35번 갑니다. 가되니? 오른쪽 그림 같이 한 변 길이가 4인 정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 이때 정사각형 ABCD에 각변의 중점을 이어서 받는 정사각형을 A1, B1, C1, D1이라고요. 얘가 각변의 중점을 이어서 받는 걸 뭐라고 했습니다. 됐니? 봐봐. 보자마자 느끼시는 거. 이거 저거지. 행동 반복이지. 무언가 행동이 반복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아마 등비 수열에 대한 문제일 거예요. 등비 수열 문제일 거야. 등비 수열 문제일 거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첫 번째 풀이 해볼게. 정석대로 해보자. 정석대로 거 뭐 할 거냐? 이렇게 할 거고, 얘를 그 한 변의 길이를 우리 이렇게 할게요. 이거 얘에 대한 길이를 그냥 한 변 길이 이제부터 A1, A2 이렇게 잡자. 그냥 수열이니까 A1과 A2를 그냥 열심히 찾는다야. A1 값 찾고요, A2 값 찾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초항과 공비를 얘네 둘의 관계로 찾아버릴 거야. 주의할 점 잡을게요. 한 변의 길이 4짜리라고 줬는데요, 조심해라. A1은 A1, B1, C1, D1이니까 이거 아니야. 초항은 이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맞겠니? 천천히 가보자. 여기가 2짜리고 여기가 2짜리일 테니 1대 1대 루트 2일 테잖아. 여기 2 루트 2라고 잡아도 되지. 이 루트 2짜리가 4개 있는 녀석일 거니까 이제 초항은 뭐가 됐을 거냐면 8 루트 2라고 될 겁니다. 얘가 초항이에요. 됐니? 얘가 초항. 8 루트 2짜리였어. 자, 그 다음에요. 여기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두 번째 얘가 A2잖아요. A2 한 변 길이잖아. 그럼 여기가 2루트의 절반 찍었으니 루트 2 루트 2라서 1대 1대 루트 2가 여기 2짜리가 나왔겠지. 그러면 2니까 얘가 8짜리가 나왔을 거야. 됐니? 초항은 8루트이고요. 두 번째는 8이라고 나온 걸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가는 거, 이 공비가 몇이라는 걸로, 공비가 루트 2분의 1이라는 걸로 나오게 된 거지. 됩니까? 그럼 나왔다. 이걸로 바로 정리하시면요, AN이라는 이 친구는 등비수열일 거야. 얘는 초항 8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1에 대한 n-1제곱, 얘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시겠네요. 나옵니까? 물어본 게 뭡니까? A의 10값 물어본 거 맞니? A 10값은 인데 여기서 미리 좀 잡고 가줄게. 봐봐. 여기서 8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1의 9제곱인데요. 이거 다 2에 대한 지수 형태지. 이거 계산할 수 있다. 자, 가보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이거 하나 약분시키면서 이거 8개라고 봐도 되는 거 맞지? 맞아. 얘 8개라고 잡으시면요, 얘는 8 곱하기 이거 2의 4제곱 가도 되는 거 맞겠니? 이거 2배 해서 2로 바꾸시면 됐을 거니까 2의 4제곱분의 1 정리하시면요, 16분의 8인가요? 2분의 1로 정리한다. 얘가 정석풀이에요.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게. 도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A1은 똑같이 8루트 찾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자, 간다. 됐다. 감사합니다. 봐봐. 이 문제를 닮음을 풀면 이렇게 됩니다. 초항은 8루트 찾았죠? 닮음처럼 이렇게 간다. 얘 처음 4짜리가 한 번의 시행을 통해 2루트가 됐다며. 어차피 같은 거 반복이잖아요. 정사각형이 정사각형 되는 거 보니까 닮음비 몇 대 몇일 거냐면, 닮음비가 4대 2루트 2라는 닮음비를 가져요. 맞니? 우리는 처음 거랑 다음 거에 대한 비율일 거니까 얘가 1이 돼야 돼요. 그럼 얘는 1대 4분의 2 루트 2야. 약분하시면 2분의 루트 2일 테니 얘는 1대 2분의 루트 2라고 잡을 수 있어요. 됐니? 문제에서 둘레에 대한 녀석이가 둘레는 길이 관련된 문제인 거 맞죠? 얘는 얘가 곧 공비예요. 그래서 R값이 얘가 2분의 루트 2라고 잡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초항 공비를 이렇게 찾는다고 가능합니다. 됐니? 생긴 게 좀 호박하게 생겼지만요. 초항과 두 번째 항 찾는다, 둘의 관계로 공비 찾는다 라고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어려워지는 건 이게 어려워질 거야. 초항이 찾기 어렵거나 아니면 두 번째 항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 두 번째 항 찾기 어려우실 때 닮음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거라고요. 얘는 나중에 연습 문제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249페이지에 대해서 등비수에 대한 모든 내용이었어. 죽지 말고 할 수 있어. 죽지 마. 힘을 내. 할 수 있어. 왜 이래? 쉬어야 돼? 제가 쉬었다 할까? 괜찮다고? 그런 분들 또 괜찮단 말이 나와. 와. 비염이 너무 힘들다. 죽을 것 같아. 심호흡 좀 하시고. 수업 좀 하시고 저는 등비를 하고 가루가 많이 나니. 괜찮아요. 디자인 말고. 저거 원래 그 바람 막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그 사라졌대. 나는 바람 막는 거 있었거든. 조심히 닦을게. 뭐야? 어디가? 정코대야 뭐야? 정코대야? 어디 가는 거야? 진짜 어디 가는 거야? 진짜 어디 가는 거야? 진짜 뭐야? 뭐야? 물 마셔 가는 거야? 뭐야? 수열에 갑니다. 알겠죠? 이걸 내 너희 아직 2학년이야. 전성적이 안 된다고. 그만큼처럼 해. 힘을 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힘을 내. 이 비염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요. 마스크 쓰니까 너무나 덥더라고요. 갈게요. 몇 시에? 26분? 선언하겠습니다. 선언하겠습니다. 저는 개념을 설명하고 딱 253페이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정도는 할만하잖아요. 개념 설명하고 공식 적용만 하겠다는. 내가 이거 하나 맡은 가볼게요. 나오자. 확인이. 확인. 갑니다. 우리 이제 등차 했고요. 등차 수열 합했어요. 등비 했겠죠? 그럼 당연히 등비 수열 합까지 해야 됐겠죠? 이거 하시면 등차 등비 끝납니다. 다음에 드디어 시그마입니다. 등차 등비 끝났으니까 이제 시그마로 넘어가야 되고. 시그마 할만한? 시그마 좀 더 어렵습니다. 시그마 좀 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수열 기납적 정비, 기납적 정비 좀 더 어렵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등비수열 했으니까 우리 등비수열 합까지 정리하러 갈 거고요. 얘는 우리 기억나니? 등차수열 합에 대한 공식은 기억해야 되잖아. 2분의 n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고요. 그거 기하적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림으로. 이거 막 그 계단 모양 쫙 그려놓은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딱 붙여서 직사각 만든다고 했었던 그 녀석 있지가 있는데 등비수열에 대한 합은 공식으로 증명을 하고요. 이거 어려워요. 발상이 안 잡혀요. 그래서 이런 증명 과정이 있습니다 정도만 하고서 공식을 외워서 쓰시되 이 증명 과정을 활용하는 문제가 있기는 해요. 아마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거의 문제에서 시험 문제로 안 나오기도 할 거고 거의 쓸 일이 없기는 한데 근데 간혹 어느 학교에서 알려주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한 문제 정도 넘어갈 거야. 됐니? 증명 과정을 그냥 무시하지 말라고요. 알고는 가시라고요. 가보도록 합시다. 등비에서 화면하는 건데 이렇게 있어. 자, 여기 AN이라는 등비수열이 있으면 얘는요 A1 곱하기 R의 N-1이라는 등비수열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늘 A1이라 잡고 공 P를 R이라고 잡는 어떤 등비수열이 존재해요. 이거의 등비수열 합에 대한 공식은 놀랍게도 두 개가 있는데 다 똑같은 녀석이야. 등차트랑 똑같이 쓰자 SN이라는 초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는 녀석을 잡을게요. 됐니? 초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는 녀석 잡고요. 얘는 어떤 공식을 갖고 있냐면 자 R-1분의 초항 A1을 외워야 돼.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줍니다. 자 공비 마이너스 1에 R로 잡으시면 좀 헷갈릴까봐 공비 마이너스 1에 초항 공비에 이것만 집중해서 봐. 이거 항의 개수 자리야. n이라고 취급하지 마세요. 항의 개수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훨씬 더 보기 좋아요.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얘가 SN 등비수를 하게 되는 공식입니다. 이거는 좀 이따 할게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1 R 분의 A에 1 R의 N제곱이라는 녀석도 있어요. 등비수열 공식이 두 개인 거야? 라고 하지만요 이거 사실 잘 보면 똑같은 식인 거 아니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마이너스 그냥 빼낸 거랑 같은 구조인 거 맞죠? 위아래에서 마이너스 빼내면 어차피 사라졌을 거니까 마이너스 붙인 거가 같은 구조예요. 그러면 이걸 왜 두 개나 하고 있나요? 언제 활용하냐면 이때 활용합니다. 이거는 언제 활용하냐면 공비 R값이 1보다 클 때요. 공비 R값이 1보다 크면 이걸 사용하시고요. 공비 R값이 1보다 작을 때요 는 이걸 씁니다. 얘 두 개를 쓰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요 그냥 단순히 분모가 양수이고 싶어서요. 근데 분모가 음수되면은 나중에 마이너스 받고 빼주는 좀 뒷처리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꼴보기 싫으니까 1보다 클 땐 이거 쓰고 1보다 작을 땐 이걸 쓰게 되는 게 기본이고요. 나중에 미적분모는 사실 이거밖에 안 씁니다. 공비가 무조건 1보다 작을 거거든요. 근데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얘로 정리하신 녀석이에요. 됐어? 됐니? 얘가 SN에 대한 등비수열 합에 대한 공식이에요. 됐을까? 유도 과정은 뭐 이거 증명 과정 보여줄게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기하적으로 그 그래프 지수 막대를 쭉 그려가지고 막 팔 수도 있는데 너무 복잡할 것 같으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간다. 봐봐. 이거 이해해봐. 너네 SN이라는 게 뭐냐면 이건 거 맞니? A1 플러스 A1R 플러스 A1R 제곱 플러스 A1R 세제곱 플러스 쭉 가서 어디까지 가신 거냐면 얘가 A1R의 N-1제곱 플러스 뭐야? 이렇게 되는 거 맞지? SN이니까 A 여기까지 가신 거잖아. 그럼 얘가 마지막에 뭐가 있을 거냐면 A1R의 N-1제곱 여기까지 오시는 거 맞겠니? 얘가 SN인 거 맞아? A 초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야. 얘가 SN이야. 됐니? 자, 여기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요. 지금 공비가 R값인 거 맞지? 이제부터 양변에 R을 곱할게요. 양변에 R을 곱하면 이렇게 된다. RSL이라는 식은요. 얘는 A1R 되는 거 맞지? 이 A1R을 여기다 쓰지 않고 여기로 넘겨서 쓸게요. 여기다 R을 곱할 거니까 A1이 A1R이 될 거야. 이해되고 있어? 여기다가도 R이 곱해질 거니까 이거 1로 오면서 A1R에 제곱되는 거 맞겠어요? 왜 쓸 때 어떻게 쓰면 이렇게 사선을 이렇게 내려서 쓴 거야 지금? 어차피 A1R이잖아. R 곱했으니까 를 사선에 맞춰서 쓴 거예요.
얘도 똑같이 정리하시. 얘가 A1R의 세제곱, 여기가 A1R의 4제곱 해서 마지막에 여기 있던 이 친구가 A1R의 N-5고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A1R의 N이라고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맞겠니? 아마 여러분이 계산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까지 얘가 RSN에 대한 녀석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위아래 같이 있거든요. 이 상태 그대로 빼버립니다. 얘를 빼버리면 이렇게 돼. 얘는요 SN-RSN이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통으로 다 사라집니다. 뭐만 남냐면 A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1 R의 N이 남습니다. 오겠니? 여기 SN 공통이니까 SN 묶어내실게요. 1 마이너스 R의 SN 이라는 거 A1 공통이니까 A1 묶어내실게요. A1의 1 마이너스 R의 N. 그래서 SN에 대한 관계식은 1 마이너스 R 분의 A1의 1 마이너스 R의 N제곱이라고 나옵니다. 너희가 마이너스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을 거라서 여기서 위아래다 마이너스 곱하시면서 R 마이너스 1 분의 A1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고요. 얘가 SN에 대한 유도 과정이에요. 증명 과정을 이렇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외우시는 거 어차피 유도 과정을 여러분이 쓰는 건 몇 급수를 제외하고는 없을 테니 SN은 R-1의 초항 R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이요. 1-R의 A1에다가 1-R의 항의 개수야. 얘가 등비술 합에 대한 공식입니다. 됐니? 미리 여기서 얘기 좀 하고 갈게. 그래서 어떤 게 나오게 되냐면 봐봐. 여러분은 이제 나중에 이럴 거야. R에 N-1이라는 이 자리 있지. 1-R에 여 자리 있지. 이 자리가 안 와도 대부분이 뭐 하게 될 거냐면 인수분해가 될 거야. 인수분해가 가능할 수 있으니 인수분해 잘 기억하고 갑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너는 여기서 N값이 2였어봐. 합쳐 공식이야. R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3이었어봐. 세제곱 빼기 세제곱식이야. 됐니? 얘가 9였어도 세제곱 빼기 세제곱식 만들 수 있어. 다 찔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에 대한 녀석이 많이 등장할 테니 보통 이런 거 나오잖아. A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한 녀석이라든지 A세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한 녀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보셔야 될 건데 미리 알고 가자면 아마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A의 N제곱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1이라든지 얘는 A의 N제곱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찢어서 세제곱식 또는 제곱에는 합쳐서 찌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얘가 등비설 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좀 더 가도록 합시다. 250페이지에요. 수열해야 SN과 일반항 사이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뒤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네. 어느 날 SN이 N에 대한 관계식으로 등장하고 있다면 이거 쓰는 거야. AN 값은요 SN에서 SN-1씩 빼는 것은 FN에서 F의 N-1을 빼면 됩니다 라고 하신 녀석이었고요. 단 N은 이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붙는 녀석이 있었죠. 등짝 떼었던 거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거 모든 걸 다 먹혀요. 모든 걸 다 먹혀. AN이라는 건 SN에서 SN-을 빼서 계산하시는 거. 등짝 때 많이 하던 녀석이잖아요. 됐니? 라고 하신 녀석이니까 그냥 새로운 내용 없어서 그냥 지워버리고 가도록 할게요. 됐니? 네, 자 그러면 251페이지 이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봐봐. 지금 앞에 들어온 거 봐봐. 너희 지금 SN이 1-R에 A1에다가 1-R에 N제곱이라고 나와 있는 거 여기까지 맞니? 잘못 썼네요. 1-R에 1-R에 N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맞니? 우리 등차 때도 등비 때도 우리 등차설 때도 등차설과 등차합 때도 똑같이 그랬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거 SN이라는 녀석일 거니까 공비 R과 초항은 문제에서 기본으로 주어질 거고요. 변수는 N이에요. 몇 번째까지 더하니? 세 번째까지요, 네 번째까지요, 열 번째까지, 100번째까지요. N이 변수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변수에 맞게 식을 좀 조절 좀 해줍시다. 변수에 맞게 식을 조절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 맞을까요? 천천히 가자. 1-R에다가 A1 분배 중이야. 마이너스 A1 R의 N이에요. 맞아? 맞아. 그러면 얘는 변수가 얘일 거니까 이렇게 정리할게. 1-R 분의 마이너스 A1 R의 N제곱 왔어? 맞니? 그 다음에 플러스 1-R 분의 A
A1이라고 정리할게요. 됐니? 이거 얘들아 미안 나 잘못 실수했다. 이거 R-를 썼어야 됐었는데 1-로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그냥 여기 위아래 마이너스 붙였다 생각하고 이거 여기 마이너스 바꾸면서 여기서 마이너스 바꿀게. 나 이거 식을 잘못 쓴 거야 내가. 간다. R-1분의 A1의 R의 N제곱 플러스 R-1분의 그냥 이 마이너스 바꿔야 되죠. 이렇게 돼요. 됐니? 됐니? 로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SN이야. 등비 수열은 얘를 n에 대한 관계식 정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 말은 이렇게 됩니다. 봐라. SN은요 이 자리랑 이 자리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돼요. A R의 N제곱 마이너스 A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가 SN에 대한 등비 수열의 식 형태예요. 됐니?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여기 집중하십니다. 이렇게 얘는 뭐 당연한 녀석이니까 얘는 어떻게 보시냐면 R의 N제곱에 대한 개수자리 얘랑요 마이너스 그 개수자리를 똑같은 걸 빼고 있으면 이거 등비수열 합이야 라고 보시는 거예요. 얘가 등비수열 합에 대한 식 형태입니다. 됐니? 그럼 이렇게 돼요. 요런 형태를 띄고 있으면 너 이거 등비수열이구나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 등비수열이구나 등비수열 합에 대한 식이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봐봐. 등비수열이라 함은 어차피 여러분의 중요한 점 이걸 거잖아요. 초, 항과 공, 비가 중요하실 건데 누가 봐도 공비는 R의 N제곱의 R 밑에 있는 이 친구니까 R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되고요. 초항에 대한 건 등차 때랑 똑같아요. 얘는 S1으로 찾으시면 돼요. 됐니? 얘가 등비수열에 대한 식이에요. 됐을까? 그래서 251페이지 블러블러 나와 있는데 얘는 그냥 무시하시고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녀석이에요. 까지 오케이? 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공간이 없네? 여기 좀 지울게. 자 이제 등차 등비 공식 총집합 정리 좀 해봅시다. 여기 이제 최종적으로 등차랑 등비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알아야 될 것까지 한번 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등차 수열에 대한 녀석이야. 첫 번째 등차 수열 일반항은요 AN이란 이 친구는 우리 지금 이렇게 할게. 등차 수열에 대한 귀납적 정의라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AN 플러스 1이라는 게 AN에다가 D를 더해서 만들어요 라고 하던지 또는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얘가 D요. AN 플러스 1과 AN 사이의 차이는 공차 D를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귀납적 정의가 존재하는데 이것보다는 이거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일반항은요 일반항 AN은요 그럼 이렇게 된다. A1 플러스 N-1의 D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실제로 쓸 때는 어떤 걸 좀 더 많이 쓰게 될 거냐면 얘는 DN 플러스 네모라고 그냥 취급하실게요. 됐니? 라는 녀석이고요. 일반 등차수열 일반항은 무슨 식을 띄게 될 거냐면요 1차 함수에 대한 형태를 띄게 된다는 거야. 됐니? 1차선을 띄게 되실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될 거야. 만약에 초항은 n에다가 1 집어넣어서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차는요 얘가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등차 수열의 초항은 n에다가 1 집어넣어서 찾으시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차는요 n의 개수를 가지고 취급하시면 되죠. 이렇게 취급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요 어느 날 AN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를 찾으실 수도 있으셔야 되겠지만 반대로 초항과 공차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으셔야 돼요. 얘가 등차수열에 대한 녀석이야. 그래서 등차수열에 대한 문제를 푸실 때는 총 문제풀이 방법이 총 3가지 방식 쓰게 될 거야. 그냥 N하고 해서 식으로 푸시는 방법이 제일 강력한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문제 푸실 때는요 수직선을 활용하시면서 이걸 시각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1차 함수의 형태를 띠면서 문제 푸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실 수도 있어요. 됐니? 라고 가시는 녀석들. 얘가 등차수에 대한 녀석이야. 됐니? 그 다음에 등차수 합은요. 등차수 합에 대한 녀석은요. 식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등차수 합은요. 얘는 SN에 대한 이 식은 SN에 대한 식은 이렇게 될 거야. 얘는 2분의 뭐야? 2분의 n 항의 개수에다가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로 SN을 정리합니다. 라고 정리해요.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실전에서 좀 더 많이 쓰는 게 무슨 형태일 거냐면 이렇게 될 거야. 얘는 그냥 AN제곱 플러스 BN에 대한 꼴을 갖고 있게 될 거예요. 됐니? 로 가시게 될 거고 얘는 뭐라 그랬냐면 3 수항이 없는 2차 함수에 대한 형태를 띄게 될 거예요. 얘로 내게 될 겁니다. 그럼 얘 또한 똑같이 여기서 이 상태로 보실 때 어떻게 하실 거냐면 초항은 n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공 차에 해당하는 이 친구는요 n제곱의 개수에다가 곱하기 2에서 찾아내시는 것까지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오시면 되죠. 됐니? 얘가 등차수함에 대한 녀석이었습니다. 등차수함에 대한 녀석도요 어차피 이렇게 풀리게 될 거예요. 식으로 푸시는 게 기본이었을 거고요. 두 번째가 수직선으로 풀어내시는 건데 수직선에서 눈으로 잘 보고 하실 건데 뭐였었냐면 등차 수열은 얘랑 얘네들에 대한 합이 서로 같을 거니까 뭐에 대한 풀을 잘 보시면서 등차 수열에서는 세트 맞춘다는 거 세트가 어떻게 맞춰지는지 잘 보시면 되는 거고요. 세트 맞추시면서 항상 중점 정 가운데가 누구인지 잘 신경 쓰면서 가시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잘 등장하지 않지만 2차 함수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시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함수로 바라보시면 얘가 등차수가 등차수 합에 대한 모든 식들이야.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지금 다 기억이 나오고 계십니다. 됐을까요? 그럼 등비수열이요.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은 식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an 플러스 1이라는 게 an에다가 r을 곱한다라고 정리하셔서 나오던지 또는요 an분의 an 플러스 1 얘가 r입니다라는 거 둘의 비가 동일하다 이렇게 나오시는 걸로 표현하기는 하지만 얘를 그냥 비납적 정의 정의에 대한 표현이고요. 여러분의 기준 일반화는 뭐라 쓸 거냐면 등비수열 일반화는 an이라는 건 초항 a1 곱하기 r의 n-1 이렇게가 등비수열에 대한 녀석이었을 거예요. 라고 하지만요 여러분이 사실 실제에서 말했을 때 뭐 할 거냐면요 그냥 얘가 뭔진 모르겠고요 아래 n제곱 때 띄고 있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됐니? 그래서 제가 수업 때 강조했었던 건 여기 자리가 그냥 n의 형태만 딱 덩그러니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앞에 있는 개수는 뭐든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서 얘가 마치 뭐냐면 지수함수에 대한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지수함수처럼 보이게 될 거고요.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얘는요 여전히 초항은 n에다가 1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공 b는 저 아래 n제곱 밑에 있는 지수 r값 밑에 대한 거 그냥 r값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되는 거지. 얘가 공비에 대한 녀석입니다. 얘는요 어차피 식으로 푸는 게 일반적이시겠지만요 얘를 함수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은근히 많습니다. 얘는 그래서 얘는 함수가 총 몇 가지 정도 있었냐면 좀 4가지 정도 있었다고만 기억 잘하고 가자. 어떤 녀석이었었냐면 공비 지금 이거 r값이 1보다 큰 녀석은요 지수함수처럼 증가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거. 됐니? 그 다음에 r값이 만약에 1보다 작은데 0과 사이라고 한다면 감소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거. 로 있을 거지만 이 녀석도 있어요. 만약에 공비 r값이 0과 마이너스 1짜리라고 한다면 어쨌든 얘는 가면 갈수록 진분수의 구조일 거니까 0으로 가까워지면 서서히 작아지긴 하겠지만 부호가 왔다 갔다 할 거라서 이렇게 가는 녀석도 존재하고요. 아니면 이런 녀석도 존재해요. r값이 마 1보다 작으면 얘가 이렇게 해서 서서히 커지는 녀석도 존재합니다. 그래프 가지고 접근하시는 문제도 자주 등장합니다. 얘가 등비수열에 대한 녀석이야. 아마 등비수열에 대한 문제 대부분은 식으로 풀리는 게 일반적이었을 거고요. 아, 이 얘기를 안 했었구나. 보통 여기서 나오는 식으로 푸는 것들은 다 뭐에 대한 문제냐면 얘는 연립관리 문제 풀려요.
보통 연립방식 문제가 풀리게 될 거고요. 여기서는요 보통은 인수분해 가지고 문제가 대부분 풀립니다. 됐니? 라고 하실 거고 등비수열에 쓰기 위해 등비수열 합동하러 갑시다. 오늘 배웠던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거 SN이라는 건 얘는 그러면 R-1분의 초한 A1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로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1-R 분의 A1 초항에다가 1-R의 N제곱이요. 주의할 점 여기는 항의 개수절이라는 걸 인지하시고요. 얘랑에 대한 활용도는 첫 번째 얘가 R값보다 클 때고요. 얘는 R값보다 작을 때 쓰시는 녀석이라는 것까지. 됐니? 라고 하실 건데 얘를 식으로 정리하면 무슨 구조를 낼 거냐면 AR의 N제곱 마이너스 A라는 꼴을 갖게 될 겁니다. 얘랑 똑같은 등비수열을 쓸 거니까 얘도 정리하시면 초함은 N이 1일 때고요. 공비는 여전히 그냥 R값만 잘 갖고 오시면 된다까지. 됐니? 얘가 등비수열, 등차 등비에 대한 모든 정보입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 나올 때마다 그냥 속속들이 잘 써먹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아 이런 거잖아. 여기서 만약에 상수항이 있으면 뭐야? 초항만 안 맞는 녀석이야? 얘도 똑같아요. 이거 안 맞으면 초항만 안 맞는 녀석이에요. 까지입니다. 문제 한번 구경하러 가봅시다. 253페이지에 필수 27과 28으로 갈게. 지금 지울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27입니다. A2는 2분의 1이고요. 이겁니다. 등비수열. 첫 장부터 제 5항까지 합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걸 그냥 단순하게 S5라고 써버릴게요. 처음부터 다섯 번째까지 합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가봅시다. 봐봐. 등비수열 S5라고 했을 거니까 어차피 너네 이거 하시려면 초항 공비 다 하셔야 돼요. 봐봐. 그럼 이렇게 되겠네. 우리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지? 괜히 이런 거 가지고 일반항 쓰지 말자. A2에서 A6까지가 몇 칸 갔냐면요 4R만큼 4번 간 거 맞지? 4칸 간 거 맞지? 맞아. 그럼 얘는 R의 4제곱이 근데 얘가 2분의 32분의 1이라고 했을 거니까 얘가 16분의 1이었을 테니 R값은 여기서 스탑 풀마 2분의 1이야 4제곱 16이니까 문제 보러 갈게요. 단 공면을 양수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얘가 2분의 1이란 거니까 그대로 뭐까지 가있을 거냐면 A1 값은 1이란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다. 2분의 1 빼서 제가 된 거니까 거꾸로 1을 곱하시면 되는 거죠. 됐니? 그대로 식수로 가실게요. SN에 대한 식은요 봐봐 공비가 2분의 1이잖아요 1보다 작은 애지 1 마이너스 R 초항 1에다가 1 마이너스 R의 항의 개수는 5개 이렇게요. 익숙해지세요? 됐니? 또 정리한다. 계산하시면 얘는 2분의 1 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한 5제곱이라고 나오실 거예요. 번분수죠? 번분수니까 이렇게 하자. 이거 역수셔서 올릴게요. 역수셔서 올려버릴게. 그럼 이렇게 된 거 맞니? 그럼 계산하시면 여기다 쓸게. 하는 2에다가 1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한 5제곱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마 얘를 계산해놔서 2 마이너스 2의 4제곱분의 1 이렇게 하실 거고요. 이거 풀어놔도 되고 안 풀어도 됩니다. 제가 풀어놨네요. 2 마이너스 16분의 32 마이너스 16분의 1이었을 거니까 계산할 건데 계산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시더라고요. 얘가 등비수열에 대한 공식이에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필수 28번입니다. 아 얘들아 하나 안 한 게 있다. 앞에 잠깐만 볼래? 잠깐만 볼래? 야 등비수 합에서요 특이한 녀석이 하나 있어서 이거 하나를 잠깐 갖고 올게. 잠깐 봐봐. 등비수 합 공식 있지. 아? SN은 R-1분의 A1에 R의 N-1 이거 있잖아. 이거 분수잖아요. 그치? 다시 이거 분수잖아. 그러면 얘가 분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가 다시 분수라고 나와버렸기 때문에 분수는 무조건 전제 조건에다 깔려요. 뭐가 되냐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가 깔려버리거든. 근데 봐봐 너네 그럼 R값이 1이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얘는 R이 1이 되면 등비수열 공식을 못 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R이 1이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R이 1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1이 그냥 A라고 하자. 공비가 R이 1이라는 건 공비가 1이라는 거야. 공비가 1이면 곱하나마나 A밖에 안 나왔겠지, 그치? 그래서 등비수열에서 만약에 R 값이 1이라고 한다면요, 얘는 등비수열이기는 한데요, 등비수열처럼 안 보일 거예요. 초항이 계속 나와요. 그럼 얘는 SN이라는 게 뭐라고 취급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초항 A1이 N개 있어요 라고 끝내시면 돼요. 했니? 얘가 공비가 1일 때에 대한 녀석이야. 필수 28번 이거 설명 안 하고 가서 그랬어. 필수 28번 봅시다. 필수 28번이 지금 보면 되게 쉬운데 너희가 실전으로 만나면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런지 보여줄게. 첫 장부터 N까지 합이라고 그랬는데 저 이거 SN이라고 써버릴게요. 괜찮니? 이거 여러분이 지금 보면 되게 쉽거든요. 시절 잘 안 보인다. 봐라. 이거요. 아, 뭐 하는 중이야? x 플러스 1을 곱하는 중인 거 맞죠? 아니?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이 수열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면 되냐면 초항이 1이고요. 공비가 x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아, SN에 대한 관계식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간다. SN은요 1 마이너스 R 이라고 안 할게 그냥 R 마이너스로 쓸게요. 습관대로 R 마이너스 1 분의 초항 1에다가 얘는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녀석 맞지? 됩니까? 10점에도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고 왔으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X 분의 X 플러스 1에 대한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정리되겠지. 얘가 SN에 대한 식이에요. 됐니? 얘가 SN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맞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X가 그럼 이렇게 하면 X가 모든 거에 다 나온 게 아니야. X에 금지가 생겨버려요. 뭐가 금지냐면 X가 0이면 어떻게 해요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SN은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얘가 X가 0이 아니면 2예요. 이렇게 써줄게. 얘는 S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X가 0이 아닐 때는 말이에요. 그러면 X가 0이면 어떡하지? X가 0이면 이 식을 못 쓰는 거예요. X가 0이면 1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그냥 뭐야? 1이 N개 나와요. 그래서 그냥 N이라고 넣게 될 겁니다. 얘가 등비수열에 대한 녀석이에요. 됐니? 문제 한 문제만 풀고 갑시다. 420번입니다. 하나 끝내자. 너 이 문제 잘못 읽을까봐? 첫 장 과 사망이다. 첫 장부터 사망 아니야. 등기사업 쓰는 거 아니에요? 풀어갈게. 같이 하자. 시간 시간 빨아먹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봐봐. 첫 장과 제 사망의 합이 마이너스 10이고 첫 장과 제 N까지 합이 20인 등비수열 첫 장과 스탑. 잘 들어. 여러분이 이제부터 시험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가 첫 장과 사망이 10이고 첫 장과 사망까지 합이 20인 등차 수열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 문제가 등차인지 등비인지 꼭 문제 확인하셔야 돼. 이거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을 맞게 풀어가시는 거야. 가보자. 등비수열이니까 공식대로 써보면요. 이렇게 하자. A1 플러스 3이라 A1 플러스 A3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맞겠어요? A1 플러스 A1 R제곱
얘가 마이너스 10입니다. 이거 하나 쓸게요. 맞아. 로 정리하시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니? 자, 그럼 그 다음에 S4랑 이치고 이렇게 되는 거 맞겠어? 이치고 가면은요 R-1 분의 A1에다가 R의 4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맞겠니? 됐어? 자, 여기서부터 중요하게 보는 게 이거라고요. 등비수로 문제 어떤 것이 풀게 될 거냐면 인수분해 많이 쓰는 거야. R의 4제곱 마이너스 이치고 봐봐. 너네 이거 합차공식으로 보여야 돼. 보여요? 그럼 이렇게 된다고 봐봐. R의 제곱 마이너스 1과 R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너도 합차공식이네? 얘를 합쳐 찌는 이유의 장점이 뭐야? 얘는 약분된 거니까 그래. 그럼 이렇게 될 거야. R-1분의 얘는 A1에 너 약분하시면 R-1과 R 플러스 1과 R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너랑 너랑 약분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된다. 봐라. A1 R 플러스 1 R 제곱 플러스 1 얘가 지금 20이라는 녀석이거든요. 관계식 잘 살펴봐. 위에는 이 친구 잘 보시면 A1의 1 플러스 R제곱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이니? A1 R제곱 플러스 1 너네 둘이 합쳐서 마이너스 10이 되네요. 얘가 마이너스 10에다가 R 플러스 1 얘가 20이라는 녀석이죠. 아, 너가 마이너스 2였구나. 그러면 R 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R값이 마이너스 3이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습니까? 초항이었었나요? R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그대로 연립방정식 하듯이 일로 올라가주시면 되지 않았겠어요? A1에다가 1 플러스 9라고 나왔을 때 얘가 마이너스 10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A1은 마이너스 1이었다. 보내 까지가 실험 문제였습니다. 이게 등비수로 하게 대한 녀석입니다. 부채 체크하고 우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 253페이지에 있는 문제 제가 다시 풀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할 테니까 건드릴 거 없으실 것 같고요. 뭐 개념적인 사실 다 한 것 같아요. 굳이 252페이지 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RPM 숙제 나가도록 할 거고 혹시나 RPM 숙제 나갈 거고 혹시나 아마 이거 뭐 가끔씩 빠지신 분들이 있어서 영상 남긴 걸로 다시 보면 앞에 있는 빈칸을 채우시는 게 많이 남으셨을 겁니다. 숙제로는요 123쪽에 961번까지만 한다 생각합시다. 961번까지만 한다 생각하고 괜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그런 거였으면서 마치고 봅시다.